핸드폰을 든다. 내려놓는다. 또 든다. 읽었는데 답장이 없다. 왜 안 오지? 5분이 지난다. 10분이 지난다. 30분이 지난다. 슬슬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펼쳐지기 시작하죠. 나한테 화났나? 사고 난 건 아니겠지? 아니면 나를 싫어하게 된 건가? 그러다 결국 참지 못하고 또 문자를 보냅니다. 바빠? 한마디를요. 그리고 보내자마자 후회합니다. 아, 또 이랬네. 내가 왜 이럴까? 집착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혹시 이 장면이 남 얘기 같지 않으신가요? 연락 한 번 늦게 온다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상대방 SNS 접속 시간 확인하고, 마지막 활동 2시간 전인데 나한텐 답장은 없고, 그 2시간 동안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를 다 돌려봤던 그 경험. 그리고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닌가? 나 왜 이러지? 내가 문제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뇌가 그냥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면요, 여러분은 더 이상 자신을 집착쟁이라고 부르지 않게 될 거예요.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이고 내 편도체가 지금 오작동 중이야. 안정형, 불안형, 회피형, 이 3가지입니다. 안정형은요, 상대가 잠깐 자리를 비워도 괜찮아요. 곧 돌아오겠지 하고 기다릴 수 있어요. 회피형은 반대입니다. 상대가 너무 가까이 오려 하면 오히려 불편해요. 거리를 두고 싶어 해요. 그리고 불안형은요, 상대가 잠깐만 멀어져도 공황에 가까운 불안을 느낍니다. 나를 버리는 건 아닐까? 나를 싫어하게 된 건 아닐까?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히 있고 어쩌면 여러분 자신이 그 일명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성격이 나쁜 게 아닙니다. 의지가 약한 게 아니에요. 어린 시절에 프로그래밍된 뇌의 패턴입니다. 왜 불안형 애착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핵심은 어린 시절 양육자와의 관계입니다. 아기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아기는 완전히 무력하잖아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양육자가 곁에 있는지 없는지가 말 그대로 생존의 문제예요. 이때 양육자가 일관되게 반응해주면 뇌는 학습합니다. 세상은 안전해. 내가 신호를 보내면 누군가 와줘. 이게 안정형 애착이에요. 그런데요, 양육자가 어떤 날은 따뜻하게 반응하다가 또 어떤 날은 무시하거나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하면요, 아기의 뇌는 완전히 다른 학습을 합니다. 언제 올지 몰라. 항상 확인해야 해. 연결이 끊기면 나는 죽어. 이 패턴이 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른이 돼서도 연인 관계에서 그대로 재현됩니다. 답장이 늦으면 심장이 빨라지고 얼굴이 뜨거워지고 손에 땀이 나고 숨이 조금 가빠지는 거예요. 아기 때 양육자가 안았을 때와 뇌가 똑같이 반응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뇌 얘기를 제대로 해볼게요.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의 뇌에서는 크게 3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 번째, 편도체 과활성화입니다. 편도체를 뇌의 하재 경보기라고 생각하세요.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울리는 경보기요.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요, 이 경보기가 굉장히 민감하게 세팅되어 있어요. 일반인이 50데시벨에서 반응하는 경보기라면 불안형 애착이는 20데시벨에서도 반응하는 거예요. 위험한 상황에서 분비돼서 싸우거나 도망가라는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이죠. 근데 불안형 애착이는요, 연락이 안 올 때 이 코르티솔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미국 UC 버클리 대학의 2022년 연구에서 불안형 애착 성인은 파트너와 연락이 끊겼을 때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34% 상승했어요. 그리고 이 수치는 연락이 다시 연결됐을 때 급격히 떨어졌고요. 도파민은 사실 쾌감 그 자체보다 보상이 올 것 같을 때 더 많이 분비돼요. 카지노 슬롯머신 아시잖아요. 매번 돈이 나오면 재미없어요. 근데 가끔 나오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언제 나올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도파민을 폭발시키는 거예요. 불안형 애착인에게 파트너의 연락이 바로 이 슬롯머신이에요. 어떤 날은 빨리 답장을 주고, 어떤 날은 한참 있다가 주고,
이 불규칙한 패턴이 도파민 분비를 극대화시켜요. 2017년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이걸 간헐적 강화라고 명명했는데요. 예측 불가능한 보상 패턴이 안정적인 보상보다 집착을 4배 이상 강화시킨다는 걸 밝혀냈어요. 4배요. 그러니까 파트너가 어떤 날은 빠르게, 어떤 날은 늦게 답장을 주는 그 패턴 자체가 여러분의 뇌를 중독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가 약한 게 아닙니다. 슬롯머신에 중독되도록 뇌가 설계된 거예요. 실사례, 지인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인데요. 편의상 지아라고 할게요. 지아는 만난 지 8개월 된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바쁜 사람이었어요. 회사 일이 많아서 답장이 늦을 때가 많았거든요. 지아는 그 답장 하나 때문에 하루가 무너지는 경험을 계속했어요. 오전에 메시지를 보냈는데 오후 늦게 답이 오면요. 그 사이 몇 시간 동안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점심도 맛이 없고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봤대요. 그리고 답장이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괜찮아지고요. 지아는 스스로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한테도 미안하고 이러다 헤어지자는 말 들을까봐 두려웠대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설명한 것들을 얘기해줬을 때요. 지아가 한참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내가 나쁜 사람인 게 아니라 그냥 뇌가 그런 거야? 그렇습니다. 해결책. 단계별 5가지 방법.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하면 되냐 이야기할게요. 불안형 애착은 고칠 수 있어요.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지만 뇌 회로를 다시 학습시킬 수 있거든요. 이걸 신경 가소성이라고 해요. 뇌는 변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5가지예요. 연락이 안 와서 불안할 때요. 바로 핸드폰을 들지 말고 먼저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내 편도체가 경보를 울리고 있어. 이게 말도 안 되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어요. 2013년 UCLA 연구에서 감정에 언어로 이름을 붙이는 행위 자체가 편도체 활성화를 평균 24%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 과정을 감정 명명화라고 부릅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과 감정을 관찰하는 것은 뇌에서 다른 회로를 사용해요. 관찰하는 순간 전두엽이 개입하면서 편도체가 진정되기 시작합니다. 연락하고 싶다는 충동이 올라올 때요. 바로 보내지 말고 20분만 기다려보는 거예요. 왜 20분이냐고요? 코르티솔의 반감기가 대략 15에서 20분이거든요. 즉, 20분 동안 자극을 안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요. 그 20분 동안 뭘 하냐고요? 산책이 제일 좋아요. 아니면 냉수 한 잔 마시거나 5분짜리 유튜브 보거나 뭐든 다른 감각을 쓰는 행동이면 됩니다. 20분 후에도 여전히 연락하고 싶으면 보내도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20분이 지나면 그 급박한 충동이 많이 사라져 있을 거예요. 이 작업을 인지행동치료 CBT에서는 인지 재구조화라고 해요. 2020년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 NIMH 리뷰 논문에서 이 방법이 불안형 애착 관련 불안 증상을 12주 만에 평균 41%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확인됐어요. 머릿속에서만 하면 효과가 떨어져요. 꼭 종이에 또는 메모 앱에 적어보세요. 불안형 애착의 핵심은요, 자기 자신과의 연결이 약하다는 거예요. 외부의 신호, 즉 연락이 와야만 내가 괜찮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연락 없이는 스스로 괜찮음을 느끼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딱 5분만 이걸 해보세요. 알람을 맞춰놓고요. 알람이 울리면 핸드폰을 내려놓고 지금 내 몸에서 뭘 느끼고 있는지 스캔해보는 거예요. 어깨가 긴장되어 있나? 배가 조이는 느낌이 있나? 호흡이 얕은가? 이걸 신체 감각 마음 챙김이라고 해요. 2023년 토론토 대학 연구에서 이 연습을 8주 동안 꾸준히 한 불안형 애착 성인 그룹은 연락 집착 행동이 32% 감소했고 관계 만족도는 27% 향상됐어요.
5분입니다. 딱 5분. 이건 관계 안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파트너에게 요청하세요. 나는 연락이 늦어지면 불안해지는 편이야. 바쁠 때 짧게 지금 바빠 한마디만 해줄 수 있어? 라고요. 이걸 약하다고 집착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자기 인식이고 건강한 소통이에요. 그리고 근데 여기서 소름 돋는 게 하나 더 있어요. 파트너가 이 한마디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불안형 애착인의 코르티솔 상승이 실질적으로 억제된다는 연구가 있어요. 2021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 연구팀이 불안형 애착 커플을 대상으로 실험했을 때 단순한 확인 메시지 하나가 없는 그룹보다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29% 낮게 유지됐어요. 한마디가 이 정도 힘을 가져요. 당신의 불안을 표현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관계를 지키려는 용기입니다. 전체 요약 정리해요.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불안형 애착은요, 어린 시절 예측 불가능한 양육 환경에서 뇌가 학습한 생존 패턴입니다. 연락이 안 올 때 여러분이 그 불안을 느끼는 건요, 편도체 과활성화, 코르티솔 급상승, 도파민 슬롯머신 효과,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뇌가 위협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결책은 5가지였어요. 하나, 감정에 이름을 붙여라. 편도체 활성화를 24% 낮춘다. 둘, 연락 전 20분 기다려라. 코르티솔 반감기를 활용해라. 셋, 최악 시나리오 검사를 종이에 적어라. 불안 증상을 41% 줄인다. 넷, 하루 5분 신체 감각 마음 챙김을 해라. 집착 행동을 32% 감소시킨다. 다섯, 파트너와 연락 약속을 정해라. 코르티솔을 29% 낮게 유지시킨다. 여러분, 연락에 집착하는 자신을 자책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뇌가 아주 오래전부터 연결을 목숨처럼 여기도록 훈련되어 온 거예요. 이제 그 뇌에게 말해줄 수 있어요. 이제 괜찮아. 연락이 없어도 나는 안전해. 처음엔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반복하면 뇌가 바뀌어요. 신경가소성이 그걸 증명합니다. 여러분의 불안은 결함이 아니에요. 이해받아야 할 역사입니다. 다른 영상에서는 회피형 애착이 왜 더 가까워지려 할수록 도망가는지 그 뇌과학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이야기도 들을 준비 되셨으면 지금 구독 버튼 눌러두세요. 오늘도 자신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된 하루가 되셨길 바랍니다.